갑자기 또 규제를 세게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도권도 어려운데 지방의 아파트? 더 어려워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혹시 그럼 또 지금이 또 최악의 순간 아닐까? 랭모님, 네. 또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지방분. 아, 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지금 1급지를 사도 될지 불안해하셔서 댓글을 남겨놓으셨길래 네.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저도 살짝 보기는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네. 보니까 뭐 천안 쪽에 살고 계시고, 또 천안 안에서도 이제 1급지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 지금은 이제 뭐 2급지, 3급지 쪽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도 지금 집값이 오르긴 올랐지만 갑자기 또 규제를 세게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수도권도 어려운데 지방의 아파트? 더 어려워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또 언젠가 또 거주하고 싶은 분명히 그런 집이 있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또 스물스물 올라온 시기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또 반대로 혹시 그럼 또 지금이 또 최악의 순간 아닐까? 내가 이거를 생각할 정도라면 야, 왠지 뭐 끝물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사하고 악마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아마 저희 이제 영상 보면서 댓글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아, 이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또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이분 한번 사연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랭군이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의 영향이 지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방의 1급지와 적정 가격을 바라보는 방법은 수도권 1급지와 기준을 같게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2년 전에 천안편 정말 잘 봤습니다. 저도 천안에 살고 지방 1급지 갈아타기를 노리고 있는 3급지 1주택자입니다. 천안의 1급지는 국평 기준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벽이라 느껴지는데, 갈아탄다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 물려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두려워서 고민하다가 댓글을 남깁니다. 눈은 높아져 있고 지금 집값과 5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을 점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가격에라도 마음먹었을 때 1급지, 불당, 9년차 아파트로 갈지, 아니면 천안 분양이 많은 신축으로 가야 할지, 지방 신축발도 이젠 옛말일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1급지 구축 때 2급지 신축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1.3급지 신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입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것부터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적긴 적었는데요. 네.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고 보면, 일단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지방도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두 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일단 네. 풀리지 않는, 수도권도 어려운데 지방도 어려울 수 있을까? 수도권도 규제받으니까 지방도 어렵지 않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수도권과 지방을 계속 비교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고민 여지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고민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급지가 아까 7억에서 8억 한댔거든요. 근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5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2억대나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차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지방의 1급지에 대한 가격, 이게 적정하냐 도대체, 물음표가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제 2억에서 7, 8억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금액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려도 괜찮냐, 그 부담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요. 이분이 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 물려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두려워서, 아마도 상승장 마지막에 내집마련을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 그래서 혹시 지금이 고점을 두들 맞는 거 아닌가, 쭉 이제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다 극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역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불당이랑 그 옆에 또 요즘 천안, 아산 지금 분양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금액은 당연히 좀 낮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 뜯어보면 그거를 각각 요소를 다 끄집어내고 각각 뭔가 풀어가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한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내가 한 번만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그 이유 자체가 이 위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는 못할 거고, 불안하지 않을 수준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뭐 타이밍 이런 것들을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아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입지를 놓고 봤을 때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통해서 먼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지방을 사도 되나요? 뭐 물론 지방 나름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천안이니까. 네. 그리고 천안에서 뭐 안 좋은 걸 산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1급지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지방의 1급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항상 어떤 급지가 먼저 오를까요? 1급지요. 그러니까 지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언제 오를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데 네. 만약에 오르는 날이 오면 1급지가 먼저 오르는 건 확실하거든요. 지금 트렌드상. 네. 자, 그랬을 때 얘가 올라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분은 절대 못 사요. 지금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여기서 1억 올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봤던 금액이 생각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못 삽니다. 네. 근데 또 신기하게 1급지 올라가면 1.5급지가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거라도 빨리 사면 되는데 분명히 또 망설이게 될 거예요. 그럼 걔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놔버리거든요. 아예 그냥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놔버려요. 사실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또 순간들이 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걔가 올라 버리면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되는데 그럼 성이 안 찰 거예요. 성이 안 차니까 시기가 계속 딜레이 될 거고, 그럼 타이밍을 완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또 크거든요. 지금 당장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을 때, 결국은 저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결국 용기를 조금 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막 확신에 차 있거나 네. 막 맹신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지방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무도 후자라고 얘기 못 할걸요. 네. 야, 지금 지방 무조건 사야 돼. 야, 지방 사기만 사면 무조건 돈 벌어. 이런 분위기는 완전 제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열심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의 시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절대 고평가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내가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이게 딱 그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패할 확률은 낮다라고 보죠. 근데 이분이 망설이는 이유도 조금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네. 지방이 너무 지금 못 오른 상태에서 자기가 혹시나 물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이 붙으면 그때 달려들거든요. 불이 안 붙으면은 아무도 못 살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수도권을 규제했는데 지방이 오를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물론 거래가 주춤하긴 하지만 크게 막 하락하고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락 상승률이 조금 작아졌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풀린다는 말은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심리가 풀려서 또 사자 쪽으로 계속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 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조금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의 1급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허들을 깨려면 많은 지역을 가봐야 될 거예요. 우리 동네가 알고 봤더니 입지는 더 괜찮은데 저쪽 다른 지방은 진짜 별론데 더 비싸네. 집값 더 잘 올라가네. 야, 우리가 저평가네.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갈아타기 하는 거 저는 당연히 좋죠. 갈아타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극과 극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저기 경남 어디 산 꼴짜기에 평당 5만원짜리 땅을 한 1000평 들고 있습니다. 총 시가를 봤더니 한 10억 돼요. 평이 엄청 커가지고, 몰라 1000평이 안 되면 한 10,000평이라 볼까요? 한 10억치를 갖고 있어. 그게 좋을까? 저 명동에 한 평 들고 있는 게 좋을까? 명동인 것 같아요, 왠지. 명동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왜 더 많이 오릅니까? 라고 하면 그게 희소성이 있기도 하고 그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평당가가 높은 게 더 많이 오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지방에서도 입질이 좋은 곳을 갈아타게 하는 것들은 평수를 좀 작은 평수로 가는 한정이 있더라도 좀 무조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고점에 대한 것들은 내가 너무 저점만 안 살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저점과 고점만 피한 그 가운데 정도 시기라고 하면 사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입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뭐 분당 말고 어디가 좋을지.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입지에 대한 눈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안해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할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진짜요? 수도권, 지방, 수도권 규제인데 잘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지방 1급지도 분명히 때 되면 올라갈 텐데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적으로 절대 그게 고점이 아니고 지방은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분당 같은 1급지 선택하는 것들은 너무 무난하고 변수가 별로 없고 참 괜찮다고 보죠. 근데 수도권에서 비싼 곳들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이랑 지방을 같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런 착각이 있어요. 수도권하고 지방을 너무 1대1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천안의 1급지가 7, 8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33평 기준이에요. 평당 2,500밖에 안 합니다. 평당 2,500을 서울에서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정도 상품성에 괜찮은 걸 찾으면 금천구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서울 끝자락 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금 평당 1억 5천짜리가 있잖아요. 심지어 2억짜리도 있거든요. 평당 지금 2,500만 원짜리하고 지금 서울을 비교하는 건데 10배 차이 나잖아요. 연봉이 2,500인 사람이랑 2억 5천은 다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요즘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삼성이 요즘 어려우니까 우리 뭐 직원 2명밖에 없는 이 회사도 이제 곧 어려워지겠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랑 비슷한 체급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수도권에 있거든요. 많거든요. 평당 2,500만 원대가. 인천에 가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 지역들이 이제 누가 먼저 오를까라고 보면 저는 당연히 수도권이 먼저 오른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시세가 좀 벌어지고 하면 지방에도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수도권의 대상을 1급지만 보기 때문에 평당 1억짜리를 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수도권에도 그런 2,500대 평당인 곳이랑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천안은 어떤 동네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수도권하고 천안도 무조건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천안하고 또 비슷한 다른 지방 도시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수원 구도심, 삼성의 도시죠. 천안도 사실은 삼성의 도시거든요. 그곳에 수요가 있는 구도심에서 가격, 그 친구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망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런 친구들은 지금 쫙 날아가고 있거든요. 천안만 빌빌거리고 있어요. 삼성은 똑같이 잘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긴 수도권이고 서울로 근접성이 훨씬 좋다 보니까 흐름을 먼저 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도시도 좀 더 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군데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가까운 거부터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청주예요. 청주 아파트, 대장 아파트하고 10년치 가격 그래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타이밍과 떨어지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비슷해요. 충분히 거리상으로도 조금 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은 흐름을 또 같이 보면 좋죠. 지금도 청주 흐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단단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도 청주보다는 천안이 훨씬 더 입지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못 올라갈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넓혀가면 더 확신감이 좀 생기죠. 근데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방에서? 네, 천안이. 그럴 수도 있죠. 안 오르면 그게 고점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안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고점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게 떨어져야 이게 고점이지 가만히 가면 그게 고점이에요. 사실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사실 딱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가 고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그래서 입지를 선택하는 거다.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한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길게 놓고 봤을 때. 근데 보통은 다 이제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신축발에 속아가지고 외곽 입지를 사거든요.
그랬을 때 걔가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까 대표적인 예시가 뭐 천안에 있는 불당에 있는 대장 입지가 뭐 7, 8억이었는데 옆에 가면 5억대 분양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입지적으로 같은 입지면 저평가인데 네. 제가 평가해봤을 때는 같은 입지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불당 사는 게 낫다. 이게 100%인데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네. 자, 학군이 어디가 좋냐? 여기 좋거든요. 그럼 몇 프로 빼야 되냐? 10%를 빼야 돼요. 네. 이 학군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학군만 좋냐? 학원가랑 상권도 다 좋아요. 그러면 또 빼야 되죠. 5에서 10%를 또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도시로 넓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넓지가 않거든요. 또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다 빼다 보면 최소 30%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7억에 30%면 2억 천이잖아요. 네. 자, 그럼 5억짜리가 좋을까? 7억이 좋을까? 7억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뭐가 있냐면 둘 다 시세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심지어 얘가 연평균 상승률이 높아요. 시세가 완전히 저는 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지를 선택하는 게 타이밍을 잘 모른다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천안에 있는 아파트는 네. 타이밍적으로 네.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기를 조율할 때 서울은 이제 봐봐요. 미분양이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급도 생각보다 적고 그래서 수급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유가 되면 무조건 좋은 입지를 빨리 사두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지방은 수급이 중요해요. 도시 크기가 한정적인데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 또 미분양이 많이 터지거나 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 체크가 너무 중요하고 저는 입주 물량보다 미분양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천안만 볼 게 아니라 아산은 세트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지금 미분양 추이를 보면 둘 다 미분양이 조금 적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장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그 리스크가 미분양이 엄청 큰 수준은 아니에요. 네. 큰 수준은 아니게 애매하게 있는데 또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금씩 줄고 있어. 수요가 좀 약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 급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네. 그러면 그 줄은 만큼 올라갈 확률이 생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저는 이제 매달 이렇게 하는데, 청약 경쟁률을 매달 체크합니다. 네. 천안, 아산, 청주, 이런 곳에 분양을 한, 이번 달 분양한 거, 지난달 분양한 거를 매달 모니터링 합니다. 멤버십에서 매번 해주시잖아요. 매달 하죠. 네. 하는 이유 자체가, 그걸 하면 이 동네 신축에 대한 수요를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 분양했는데 전혀 안 통하네? 그러면 그 정도 좀 더 비싼 신축도 못 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기준이 안 서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어쨌든 지역적으로 불당동이 앞으로 10년은 1급지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경쟁자가 없을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분이 만약에 옆에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분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뭐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인드셋하고 가치관의 생각 가치관의 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때 뭐 이벤트성으로 그때 내 집 마련 도와줘 해가지고 한 분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같이 임장도 막 여러 군데 가고 해서 초이스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게 있는데 네. 그분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 자기가 강의도 엄청 많이 듣고 비교도 엄청 많이 했대요.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우려하는 거 뭔가 걱정거리 뭐 이쪽 동네는 신축이고 너무 좋은데 여기 서울 1급지는 너무 구축이라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세는 비슷한데 왜 가기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조금 깨트려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 했냐면 서울에 요 정도 되는 입지는 못해도 10%씩 올라간다. 10%씩. 그 10%라는 금액이 10억이면 매년 1억이거든요. 네. 지방도 천안에 있는 뭐 불당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연평균 상승률이 거기도 7% 이상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7, 8억짜리가 매년 7%씩 올라가면 얘도 6천만씩 오르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출을 조금 하든 뭘 하든 해서 내가 현금을 뭐 2, 3억 갖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치는 적금 넣어봤자 2, 3%밖에 안 먹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거보다 큰 금액,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좀 껴가서 샀을 때 2억이 아니라 지금 7억이잖아요. 7억에서 7%씩 올라가는 거랑 2억에서 2%씩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리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도 하는 게 맞구나. 이게 1번이거든요. 그게 스스로 조금 이러한 마인드 세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뭐 천안의 입지는 이렇다. 뭐 여기 분양한 아파트는 이렇다. 이런 되게 국지적인 지식을 들려줬을 때 그게 전혀 들리지 않고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그 처음 큰 생각, 내가 왜 돈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잡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제 경험상으로 얘기해 보면 천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천안만큼 괜찮은 입지를 많이 가보셔야 돼요. 왜 그곳이 그 정도의 가격을 값어치를 하는지, 어디는 더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어디는 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저도 와이프랑 임장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천안에 쭉 가면 와이프한테 가격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바로 물어요. 얼마 정도면 33평 너 살래? 실거주 할래? 너 무조건 이번 달부터 해야 돼. 너 얼마 정도면 여기 거 매수할래? 라고 보면 금액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다른 데 임장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안 임장 갔으면 청주 갔다가 대전 갔다가 뭐 서산 갔다가 그 질문을 똑같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와이프가 처음에는 엄한 답을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천안 갔을 때 예를 들면은 에이 한번 5억이면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똥동물요? 그럼 내가 얘기하지, 야 여기 천안이야. 여기 천안에서도 신도시고 막 장점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결국엔 정답을 얘기해주죠, 마지막에. 그럼 얘가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아 7, 8억이구나 한 다음에 청주에 가잖아요. 네. 청주에 가가지고도 도시를 딱 보여주고 야 너 여기 백화점도 있고 한데 얼마면 살래라고 하면 고민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천안이 저거였으니까 청주는 그러면은 뭐 한 6억 5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입지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어바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이 가보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이제 입지를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만큼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좋은 입지를 사서 좀 길게 보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구독자분 네. 완전 럭키 비키시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2억에서 7억으로 8억으로 올라가는 거는 금액적으로 너무 확 올라가는 거긴 해요. 아, 너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어떠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엄청 급등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시기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서울 1급지처럼 너무 과하게 오른 곳은 지금부터 또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정반대로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본인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램구님이랑 또 채택을 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댓글 조금 남기기 좀 부끄럽고 하면 또 사연을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공간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 올려드리면 거기다가 좀 사연 올려주시면 또 좀 저도 좀 편하게 보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